안녕하십니까. 진단 컨설팅 실장 박찬영입니다. 저희가 내년 23년도 사업부로 해서 좀 지금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타이틀에서 보시듯이 중소기업 승강기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닥터 지원입니다. 이 기술 닥터라는 부분은 저희가 진단 컨설팅실이나 공단에서 진단이나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이제 축적된 노하우를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같이 공유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저희가 공공기관 발주 승강기에 대한 생산 납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공공기관 발주 승강기 시방서 및 시공 기준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시방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현장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로스라든가 손실, 뭐 인력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강기 품질 안전 진단 동일 부적합사항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현명 및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놓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 또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술 닥터 지원을 통해서 품질 안전 진단의 부적합 사항을 좀 개선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이제 개선 비용들을 좀 감소시키는 쪽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적합 사항 개선을 통해서 부품 교체라든가 재시공 비용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품질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신뢰성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이제 3월에 공모를 통해서 기술 닥터 지원을 원하시는 기업을 선정할 예정에 있고요. 그 선정된 기업과는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서 5월부터 11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닥터 사업을 통해서 어떤 개선 사항들을 발굴하고 환류를 통해서 차기 년도 24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기획을 하고 내년 1월에 최종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2월 정도에는 공모를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많은 중소기업에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회사에서 좀 이런 사업이 공단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단 컨설팅실의 박현준 차장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승강기 시방서 주연의 해석 및 이제 품질 향상 방안인데요. 발표 순서는 공공기관 승강기 주요 내용, 품질 안전 진단 참명, 품질 개선 사례, 기술 지원 사례 등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승강기 시방서 주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승강기 시방서에 보면 승강기 이제 시방서에 하면 STA 상공사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스테인리스의 이제 계열을 뜻하는데요. 승강기가 이제 외부에 접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스테인의 재질이 좀 좋은 걸 쓰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상공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제 410, 430, 뭐 304, 631 계열들이 있는데 이 상공사를 쓰는 제일 큰 이유는 부식에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려면 상공사부터는 이제 자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석 같은 걸로 이제 붙나 안 붙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잘 아시는데 이제 승강기의 전망용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접합 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거고요.
이제 도막에 대해서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그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뭐 코레일이나 LH나 이제 인천공항 국제공항공사 이런 데서 많이 이제 도막에 대한 두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막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 하도 그러니까 그 도장에 이제 제일 밑바탕을 까는 거고요. 이제 중도 같은 경우는 도장 두께를 늘려가는 그 과정입니다. 마지막 이제 상도는 우리가 보는 면 매끄럽게 하는 이제 미려하게 위해서 이제 도장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제조업체에서 승강기 쪽에는 한 6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이제 품질 기준을 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한 250 이상 많이 두껍습니다. 거기는 바다면하고 접하고 있어가지고요. 많은 두꺼운 도막 두께를 많은 걸 두껍게 이제 시방에 나갔습니다.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한 60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간혹 이제 공공의 시방에서 나오는데 구동기에 사용되는 배관 및 덕트 플래시블은 방수용은 제공되고 인입부에는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U자형이나 경사지게 배선해야 한다.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이쪽은 이제 전기가 있는데 이쪽에 유입되지 않도록 이런 식이나 아예 경사지게 이런 식으로 배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수 이제 기관에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제압에는 이제 차단기, 전류계, 눈구명으로 되는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디지털 방식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원 확인 등 그리고 운행 횟수, 운행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가 제어반에 이제 설치돼야 합니다. 서지 보호 장치도 제어반에 그러니까 낙뢰나 이런 그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서지 보호 장치도 하고 그러니까 노이즈 필터도 이제 제어반 안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레일인데요. 저희가 엘리베이터에는 5m 기준으로 하고 통상 이제 국내에서는 8K, 13K, 18K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이제 단위 중량으로 하면 한 7kg, 12kg, 16kg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요 수치를 많이 쓰는데요. 솔직히 이게 국제 규격은 T78, T89, 요 C값, 요 폭에 대한 거를 이제 국제 규격에서는 요 수치를 이제 규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과거에 이제 그 시방서가 좀 빨리빨리 개정이 돼야 하는데 개정이 안 된 게 좀 있더라고요. 조속기 로프는 직경은 6mm, 와이어 클립은 2개, 노프 끝단은 노프 보호선으로 연철선을 감아서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을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조속기 로프, 요즘은 과속 조절기 노프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했는데 지금은 좀 전기 테이프로 대부분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클립의 간격에 대한 것도 로프에 여기도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이 간격이 이제 지름이 한 6배 이상으로 해가지고 클립을 체결해야 하는데 바짝바짝 체결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뭐 더 좋은 게 아니고 기계 이거 로프에든 더 악영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앵커볼트의 평화샷이 네이브레이크에서는 2개소 용접 이런 식으로 앵커볼트를 박았으면 여기 이제 평화샷 부분에 2군데 용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위 이제 수도 조작 핸들 기계실에 이제 수도 조작 핸들이 이런 식으로 반치하지 마시고 벽에 걸 수 있게끔 이것도 이제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환풍기인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LH 쪽에서 최근에 이제 적용하는 거고, 환풍카 상부에 이제 설치하면 이제 작업 도중에 이게 밟거나 하면서 환풍기가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별도의 전용 보호 덮개를 LH에서 이제 요걸 제안을 해가지고 현재 최근에는 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인턴폰도 지금 이제 피트 내에 인턴폰이 이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폰을 설치하면 이제 보통 이런 대충 이제 좀 걸어놓은 거죠. 내일 옆에 이렇게 걸어놓으시고 하니까 손상도 되고 또 뭐 먼지의 유입이 있어가지고 고장도 자주 발생하니 이번에는 최근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전용 함을 피트에 설치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 기계식 바다 노프 관통 부위인데요.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만 하고 이제 민간에서는 잘 하진 않는데 요 이제 소음을 좀 줄이거나 그리고 좀 마감 상태를 좀 이쁘게 해서 아연도금 간판으로 요 자리가 이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피아노 선을 내린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다 메꿔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제 로프 관통 부위는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기계실 소음이 이제 승강장으로 이제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수단이고요. 이거는 이제 과속 조절기 로프가 이제 큰 고층이면 그거에 대한 이제 흔들림이 이제 발생했을 때 2차적인 사고로는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흔들림에 대한 이제 방지 가이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 행정의 2분의 1. 요거는 LH는 아니고요. 이건 코레일에서 하는 거고 30m 초과할 때는 바닥으로부터 20m마다. H 같은 경우는 한 10개층마다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용어들이 과거 지금 검사 기준의 용어하고 좀 틀린 게요. 시방서의 용어를 그대로 써가지고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용어에 대한 부분도 공공기관의 이제 정립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과거 용어로 지금 써 있는 상태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몇 개 기관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가 시방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하철에서 많이 하는 시방인데요. 층을 감지하는 센서는 이제 임닥 광정식으로 이제 대부분 하시는데 지하철에 보면 대부분 외부에 녹출돼 있고 전망용이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관정식이 좀 오류가 생길 때 있습니다. 어쨌든 특정 계절 아니면 특정 시간대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정식 대신 이제 자서식으로 전망용이 같은 자석식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하기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 높이인데요. 높이가 좀 높으면 이건 뭐 기능보다는 이제 미려 쪽이죠. 이제 환경 쪽에 이제 높이가 높으면 이제 카가 확장된 분위기라서 최소 높이는 2,450으로 돼 있는데 교체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 나온 데가 꽤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기존 승강기를 교체한 경우는 심하게 안 나오는 2,200까지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난 호출 소고기는 이제 적재 중량의 이제 이하일 때 80%의 많은 콜이 들어오면 내가 카에 있는 탑승한 무게보다 많은 콜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소거하는 기능이고요. 이게 플레인 콜이라고 해가지고 뭐 각 제어반마다 이제 설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간혹 근데 업체분들이 과부 감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밑에 감지하는 스위치가 한 4-5개 있어야 하거든요. 20% 감지, 뭐 50% 감지, 70% 감지, 80% 감지 하는데 과부 감지 하나만 하는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기능은 이제 구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꽤 많이들 하나만 설치한 데가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취소 버튼 기능이라고 승강장에 이제 2번 뭐 잘 여러분들 최근에도 많이 이제 하시는 기능들이고요. 이것도 제어반에서 설정을 해놓은 설정이 돼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에너지 세이브 때문에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공동주택,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이제 요 전력 세이브를 위해서 전력 회생 제동 장치를 설치하는 거고, 층이 낮은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의무 적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동기 정동기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과거에는 이런 건상기 방식을 원기어 방식이나 헬리코어 방식을 많이 쓰시는데 요즘은 이제 동기 정동기 방식을 많이 쓰시고, 이런 방식들은 이제 화물용이나 최근에 화물용에 많이 쓰고요. 요즘 이제 뭐 지하철이나 공동주택에 쓰는 거는 이런 동기 정동기 방식, 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지부에 대한 이제 상세 내용은 이제 시방서에 돼 있는 건데요. 이런 머신빔 위에 방진 고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또 머신 베이스 위에 방진 고무. 그러니까 방진 고무가 2개가 들어가서 권상기에 대한 이제 이 진동을 이 방진 고무 2개를 흡수해 가지고 승강기에 대한 진동이 최소화하게 하는 반복입니다. 이런 문구가 없으면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제 하나만 설치하시죠. 그리고 벽에서 이격거리를 10mm 이상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셔야지 벽에 딱 붙여놓은 경우는 진동이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MRL에 이제 설치하는 거고요. MRL도 보통 이제 그 시방에 이제 명시가 안 되는 승강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진 고무를 안 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지금은 지지부의 거치 빔에 이제 빔을 설치하시고 그 사이 이제 방진 고무를 설치하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진동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거의 이제 요즘은 거의 의무화 뭐 민간 포함해 가지고 기계실에 이제 환풍기가 온도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동작하게끔 거의 요즘은 민간이나 공공이나 요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틀린 게 민간 쪽은 이제 환풍기가 일반 환풍기라고 하면 공공기관차는 좀 수명을 좀 오래 쓰시기 위해서 이제 공업용 환풍기를 좀 많이 쓰시죠. 근데 이게 성능도 세고 그러니까 그 전기 세다 보니까 이런 망을 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망이 이제 딱 그 작업자 이동 공간에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안전 보호 조치까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균형 체인이고요. 이거는 지금 LH에서 이제 이 균형 체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2012년도 그때쯤에서 이제 광교 쪽에 수원 광교 쪽에 균형 체인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고 그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라서 LC가 그 당시에 그러면 균형 체인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한 방법이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게 이런 이제 꼬임이 발지하기 위해서 회전 방식인 이제 고리형을 이제 설치하게 돼 있고요. 거기마다 고리마다 끊어질 거 대비해서 안전 와이어를 설치하게끔. 그러니까 한 2중, 3중으로 지금 해서 균형 체인이 떨어지면 방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시에 이제 그 로프 관통부에 이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쪽에 흡음재가 설치되고 이 안에 보통 흡음재는 스펀지
계열에 있는 걸 하고 일단 기계식 바닥보다 10mm 이상, 1cm 이상끔 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화하고 그 카패널 그리고 도화류하고 카패널류의 이제 뒷면에 대한 재진 시트를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업체에서 이제 실제 이게 붙이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재진 시트를 붙여야 한다만 돼 있으니까 듬성듬성 붙이신 분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전 면적에 걸쳐서 부착이 돼야 소음이 전달되는 게 효과가 있는데, 듬성듬성 하시는 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대빔의 이제 설치 기준을 명시하는 거고요. 그 최초 설치할 때는 2mm 이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레이저 레벨을 띄워서 내면에 대한 걸 측정을 해서 이게 2mm 이내인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이것도 심한 경우는 5mm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 있고요. 특히 MRI 같은 경우는 최소 한 20mm 이상 넘어간 것도 봤습니다. 그건 좀 위험한 상태죠. 20mm까지 가는 거. 이제 진동 대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진동을 다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X축 전후, Y축 좌우 그 상하의 진동은 피크치 피크 값을 20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필터링 한 값은 15갈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돼 있고, 특히 그 요 정도 수치면 그럼 얼마냐면 편안함이 느낄 때 한 30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강기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승강내 이제 소음인데요. 칸의 소음하고 기계식 소음에 대해서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칸의 소음 같은 경우는 55데시벨 이하로 되는데 이거 좀 큽니다. 55데시벨 나오면 좀 시끄러운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측정하면 통상 한 46, 43 뭐 이렇게 주변 암소음이 이제 따라 좀 틀리지만 한 43에서 한 46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거고요. 이 기계식 소음은 75데시벨로 돼 있는데 많이 어긴 보통 수치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치가 넘어가는 경우가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보다는 이제 정지하고 그 도착 시, 그리고 도착 시 이제 브레이크의 이제 작동 소음이 그때 뭐 큰 거는 한 90dB 이상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최상층에서 승강장에서 들으면 브레이크 작동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한 80 이상, 뭐 90, 많게는 최대 큰 거는 한 95까지도 봤습니다. 아마 이제 승강기 공공기관 시방서에서 제일 문제 고장이 많이 난다. 공공기관에 제품 그 들어가는 승강기는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냐? 그럼 엄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보통 승강기 고장이 한 70% 이상은 도화 쪽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화의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 검사 기준은 아닙니다. 시방의 기준인데 이건 뭐 검사 기준하고 똑같고요. 착상 단차의 경우는 5mm, 그리고 승강장문과 카문과 승강장문이 카문의 3방틀, 요게 3방틀이죠. 요거는 2mm, 2mm에서 5mm 최소 기준까지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딱 붙은 경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요. 여기 이제 카 문턱과 도화의 문턱 사이에는 6mm까지, 그리고 도화 문짝 간의 틈새는 3mm까지. 그런데 유리 도화 이런 식으로 이제 글라스 도화가 이제 설치되는 경우는 3mm가 좀 넘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쪽에서 3.5mm까지 이제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에스컬레이터 부분인데요.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이제 전동기의 구동 장치 이제 판이죠. 이 판에 대한 두께를 20mm를 규정했습니다. 그럼 20mm가 왜 나왔냐 했을 때 과거 한 12년도에 저희 철도 쪽 지금 현 서울교통공사죠. 서울교통공사하고 저희 공단하고 승강기에 대한 표준 시방선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 그때 이제는 에스컬레이터가 전부 다 중국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내산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면 중국산은 이제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품의 퀄리티는 어떻게 높일까 해가지고 현지 조사를 하러 댕겼습니다. 현지 조사하면서 구동기 받침대 부분도 현지 가서 봤는데 요 사진이 이제 중국에 이제 국내에 설치된 지하철 승강기 구동 받침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국내에 들어온 거는 이런 얇은 재질의 이제 받침대가 들어왔거든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지금은 다 이제 지하철에 들어가는 이런 두꺼운 재질의 구동 받침대가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요 사진이죠. 이거 똑같이 이제 과거에는 요 방식은 최초에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아까 같은 두꺼운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러스, 그러니까 요 뒷면 에스컬레이터 뒤에 보면 트러스 면에 있는데 요거에 이제 여기 이제 기름 같은 것들이 구동하다 보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방지하기 위해서 보강용 판을 하고 기름 누유를 방지하는 구조를 해야 한다. 근데 기름 구조를 방지하는 구조가 뭐 실리콘 처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경사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판을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해서 기름이 흘러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거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간혹 이게 진동이 생길 때 이게 떨리면 주사기가 좀 뽑아져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같은 경우는 경사지게 했는데도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테리어 쪽에 계신 데는 이 부분에 실리콘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장력 볼트를 이제 사용한 이게 꼭 에스컬레이터뿐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의 전동기의 고정 부분도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고장력 볼트는 말 그대로 이제 인장 강도가 높은 볼트를 말하는 거고요. 강도가 센 볼트죠. 근데 요 볼트를 사용하시기 좋은데 설치하실 때 보면 한번 조이면 요 볼트는 수명이 끝입니다. 다시 풀었다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 풀었다 하면 그건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갖고 설치를 하셔야 하는데 이거 좀 잘못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풀어버리고 다시 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경우는 만약 여러 이제 감독을 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약간 이런 검은선 계열의 이제 볼트인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한번 조이면 두 번 풀었다 하시면 안 된다는 것만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체인 밑반에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전용 오일 바지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개정됐어요. 최근에 돼가지고 요거 적용된 데는 현재 코레일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쪽에 이제 보수 실태를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핸드레일 쪽인데요. 핸드레일의 요 뉴얼 구간, 곡선 구간이 있는데 요 구간에 지금 요 우측의 사진을 보면 이런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요거는 좀 나은데 이런 뉴얼 롤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주 나가는 거예요. 자주 나가니까 요 부품값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태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지하철에 자주 발생한대요. 그래서 요거를 원천적으로 그러면 없애는 방법은 도르래 방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도르래 방식으로 최근에는 코레에는 들어온 것들은 다 이런 도르래 방식으로 유리가 있는 것도 다 도르래 방식으로 들어오게끔 해놨습니다. 간혹 보면
유리인데도 상부에 보면 도로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당연히 이거 검사 기준은 이제 요 수평 구간이 이제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3장 이상. 좀 고가 높은 데는 4장, 5장 할 수 만큼 수평 구간이 높은 게 수평이 많을수록 그 노인 사고나 어린 사고들이 이제 예방 목적으로 수평 구간을 많이 두는 게 좋습니다. 뭐 핸들에 하는 건 핸들의 부분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시바 뭐 공공기관만 쓴 게 아니고 일반에서 쓰는데 뭐 보통 이제 특정사 제품을 과거에 좀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반짝반짝한 부분이 캐나다의 EH4 NT 계열에 있는 핸드레일이거든요. 핸들 이게 좀 반짝반짝하니까 이쁘니까 대부분 요거를 많이 쓰시는 걸 할 수 쓰시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겨울철에는 얘가 좀 취약합니다. 깨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이제 뭐 합성 고무 쪽으로 이제 저희가 좀 유도를 하고 있죠. 백화점에서는 이제 대부분 백화점에서는 요걸 많이 쓰시고 지하철이나 외부에 있는 것들은 요 제품을 많이 쓰시는데 교체하시면 요 제품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지하철 이용하다 보면 외부에 요거를 쓰시는 경우 있는데 솔직히 지하철은 요거는 좀 잘 안 맞습니다. 왜냐면 긁히거나 이런 거 하면 보기 되게 싫거든요. 요거 같은 좀 긁혀도 별 티가 안 나는데 외부는 이제 공공용은 이쪽을 많이 쓰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에스컬레이터도 지나가는 레일이 있겠죠. 레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음부에 대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이음부가 이렇게 일자로 되면 닿는 면적이 많으니까 진동이 세잖아요. 이게 사선으로 해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시방 기준입니다. 이건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이음부가 없는 무체결 방식 환봉으로 제작돼야 하고 고가 높은 에스컬레이터는 외향형 아웃롤러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샤프트하고 롤러의 기준인데 요런 이제 샤프트 과거에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뭐 공공의 모여에는 무체결 방식 환봉이고 속이 꽉 찬 재질이 안 나옵니다. 그런 제품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제품은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어 있는데 구멍이 이제 크기가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고중량에서 쓰는 이제 샤프트고 좀 고가 약한 데에서 쓰는 샤프트입니다. 외향형 롤러는 이런 이게 보통 에스컬레이터 층이 있는 것들은 이런 롤러를 쓰시고요. 외향형 롤러는 딱 보면 좀 세게 생겼죠. 좀 강도가 센 재질 그리고 롤러 크기가 좀 큰 재질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이거 가이드 레일의 두께는 5mm 이상, 레일의 두께는 5mm, 지지대의 간격은 0.8, 피로시는 이제 처짐을 방지하는 보강대. 요 5mm 뭐 0.8 요게 나온 게 지하철은 대부분 그 한쪽은 서서 가시고 한쪽은 이제 비워놓잖아요. 그래서 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예비책이 뭐냐 해가지고 그러면 요 간격을 좀 줄여보자. 간격을 줄여보자 해가지고 그다음 한 1.2m 보통 이제 제조업체도 1.2m를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내 이제 철도 시설에 들어온 거는 0.8로 제작을 해라. 여기 이제 대부분 중국 지하철에 들어간 거는 한 지금 제가 보기엔 한 60%가 한손이라는 중국 업체에서 이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 업체가 솔직히 국내 철도 업체 때문에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러면 우리 그 철도에서 들어오기 위해서 너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0.8로 제작을 해주고요. 현재도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제 제정되는 거고요. 에스컬레이터의 그 진동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최초 저희하고 이제 코레일하고 이제 그 연구 용역하고 그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한 갑인데요. S축하고 Z, 그러니까 전후하고 상하는 75갈, 그리고 좌우는 50갈 이하로 그거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회의 쪽에서 봤는데 회의 쪽에는 100갈, 100갈 정도 되더라고요. 100갈이면 현실하고 안 맞아요. 100갈이면 좀 저희가 측정을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설치된 거에 대한 그 지하철에 있는 걸 다 재다 보니까 그러면 적정 수지에 있는 진동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요 값을 도출한 겁니다. 현재는 이게 다 도출돼 있고요. 그 코레일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진동을 측정을 의뢰하고 있죠. 그 진동 측정 결과값입니다. 상하 보통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설치할 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신 분들이 봤는데 들어오는 대로 해서 그냥 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지 제조업체에서는 구동체 부분은 다 안 맞힌대요. 그 안 맞은 상태에서 체인만 걸어오면 벌써 어긋난 상태에 최초부터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기계 수명도 나빠지고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 당연히 진동값도 상승하고,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을 했더니 이제 다 조정을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이제 설치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이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나가면 해놓으셨습니까? 하면 예, 해놨다고. 뜯어 보면 이제 저희가 측정해 보면 잘 나오는데, 문제는 기준은 잘 만들었는데 이 사후 쪽이 좀 문제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초기 이제 체인 위에 이제 이완율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초에 저렇게 하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쫙 늘어나거든요, 체인이. 그럼 그 한 6개월 정도 타임 때 한 번 더 조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냥 간다는 거죠. 그냥 유지보수 측에서는 아예 손은 안 대고, 지금 그거의 대비책을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인수인계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때 진동을 한번 더 뜨자. 그래서 그 이 수치를 맞춰 놓으면, 여기 기준 수치를 맞춰 놓으면 수명이 연장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하시는 거고, 솔직히 철도 쪽에 그 유지보수 업체는 새 건데 왜 건드리냐, 이 방식입니다. 근데 체인이 저희가 설치하고 한 6개월 더 보니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6개월 뒤부터는 그렇게 또 안 늘어나더라고요. 초기 이완이 됐을 때 정밀 조정 자감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승강이 품질 안전 진단, 저희가 이거 저희 공단에서 원래 정밀 안전 진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승강이 품질 안전 진단이 나오게 된 게, 그러니까 정밀 안전 진단이 두 가지 나눈 이유는 크게는 돈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이 좀 비싸고요. 품질 안전 진단은 초기에 이 오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진단을 만들었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봤더니 우수 인력이 이제 부족하고요. 그리고 건설업체에서 당연 승강기 공사용 사용하니까 무리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부실 시공으로 하고 이제 고장이 발생하는데, 마지막 인수인계 단계에서는 전문가가 없이 인수인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 민원이 이제 다수 발생하는 상태가 있어서 2014년에는 이제 임대 아파트 큰 이슈가 됐을 겁니다. 그때 뭐 관격권도 그 전에도 계속 발생하는데 이제 승강에 관심이 많아졌죠. 국회의원분들이 많아져도 지금은 대안을 제시해라 해가지고 16년도부터 17년까지 저희하고 LH하고 공동으로 이런 항목 기준 고장 저감 방향
품질 한성 비용 그리고 비용 하루에 이제 적정하게 시할 수 있는 대수 이것까지 다 정해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가 LH하고 이제 품질 디자인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도입 이후 현재 이제 승강 민원 제로화라는 이 상태가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문이 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문이 나서 민간에서도 좀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민간 건설사에서 승강기 갖고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간도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을 했고 이제 품질안전 보고서는 이 기준에 따른 합부 판정을 하게끔 돼 있고요. 여기는 진동에 대한 기준 그리고 각 지적사항이 나오면 각 사진을 다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관리자가 보기 쉽게끔 해서 그리고 측정 수치, 그 진동 데이터까지 해서 제공을 해드리면 과제는 그거 보고 사후 관리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17년도에는 이제 시범으로 했고 18년도에는 임대 아파트, 19년도에는 임대 분양, 현재는 모든 임대 분양 교체하는 노후 승강기까지 현재 하고 있고요. LH에서 1년에 약 1000대에서 1200대 사이에 이제 승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신의 실스테이트 아파트라고 현대 엔지니어하고 저희하고 이제 민간 최초로 했습니다. 여기는 또 한 이도 승강기 집단 민원 발생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그럼 대비책으로 그 건설업체가 민간 건설가 아니 난 엘리베이터 회사가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자기네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매년 한 올해는 한 500대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더 심하게 했어요. 원래는 한 번만 하겠는데 관리자들이 저희가 이제 지적사항을 두면 확인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까지 좀 해달라 해서 확인하고 그거 더 붙어서 3년차 하자 들어갈 때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승강기하고 민원은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도 2000년에 저희가 아까 그런 여기는 에스컬레이터니까 에스컬레이터 저희가 진단 개발을 싹 2000년대에 싹 해놓고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세계도 유통업계 최초로 이제 고속터미널 그쪽하고 신세계 백화점 여기는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진단을 받겠다고 이제 신청한 상태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신세계 건설이 이런 진단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럼 자기네 뭐 자체 브랜드 빌리브라고 하더라고요. 빌리브 아파트의 모든 아파트에는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이제 저희 4월에 대형건설사 롯데건설하고도 이제 협약이 돼 있고요. 롯데건설은 올해부터 지금 당장 그 전 현장에 이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현대건설도 저희가 6월에 이제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승강 민원 때문에 한 겁니다. 거기도 아파트 집단 민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러면 저희하고 해서 전 현장에 이제 단계적으로 계약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서울교통공사하고 한 건데 서울교통공사는 지금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범위나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밖에 뭐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산업진흥원들이 현재 저희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진단 실시한 데가 LH 이런 식으로 신세계건설, 롯데건설 이런 식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한 게 뭐냐면 승강기 품질 개선 사례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걸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저희가 LH 쪽에만 이제 좀 조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4,000대, 약 4,000대에 대한 진단에 대한 결과 분석을 해봤는데 평균 이제 품질 쪽에 불량 건수가 21.5건이더라고요. 21.5건이 불량 건수가 발생하고 있고, 그거의 대부분 도화였습니다. 뭐 간혹 이제 큰 것도 나오죠. 노프 판다도 나오고 노프 이탈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지만 대부분에는 도화 쪽에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죠. 모든 업체보다 여기가 확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하고 투자를 많이 해요. 일단 전문 관리자를 두고 계시고요. 설치하실 때 일반적인 설치 업체보다 금액을 더 주고 설치를 시킵니다. 대신 불량 건수 없게 설치하라 해서 좀 특이하죠. 특이하게 이 두 업체들은 그 설치비를 더 주고 이제 우수 인력을 확보한 상태죠. 대기업 아닙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나온 사진입니다. 이게 현수 도르래 사진인데 갔더니 조여지지 않는 상태죠. 이게 풀렸으면 추락입니다. 추락. 그리고 테이퍼 와샤 경사형 그 볼트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상태고요. 요거는 진짜 빠질 뻔했어요. 빠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여기 또 권상기의 고정 볼트가 풀려 있는 상태고요. 마감이 이제 건축 쪽도 저희가 봅니다. 건축 사항에 대해서 불량 사항이 이제 보고 있고요. 배관이 이제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승강기 이제 인접 세대에 대해서는 소음도 저희가 측정하는데 승강기 소음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지, 얼마 전에 기사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기찻길형 오막살이 못 살겠다 승강기 소음 뭐 이런 식으로 저희 나간 적 있습니다. 이게 거기도 대기업에서 설치한 상황인데 그 세대 이쪽 균형추라고 해서 균형추가 가는 레일 쪽이 바로 세대예요. 요즘 재건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건축 용적률 때문에 면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승강기하고 세대하고 붙어 있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균형추에서 발생한 소음이 세대로 전달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완전 없애기는 좀 힘들고, 그럼 저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추가적인 장치를 달 것인가 하는 것도 하고, 이제 균형추 쪽에 보강을 한 거죠. 방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해보고요. 보통 이제 거기는 롤러의 재질도 또 바꿨습니다. 고무의 경도를 봐서 고무의 경도가 딱딱하면 소음이 더 발생하니 좀 부드러운 재질로 해서 소음 절감을 했고요. 최근에 LH 쪽에 오래된 승강기 쪽에 그 교체 공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교체 공사 하실 때 가이드 롤러를 의무적으로 적용한 거 있어요. 근데 기존의 승강기보다 소음이 더 세다 하는 민원들이 좀 다수 발생해요. 그러면 가이드 롤러 혹시 사용하셨냐? 그러면 롤러 슈로 좀 바꾸셔라. 롤러의 그 직경하고 이 헤르츠 영역대가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주파수 영역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면 멀미 주파수 영역대하고 그 균형, 그러니까 속도하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한 3에서 6. 그러니까 인체가 제일 느끼는 싫어하는 그 영역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슈로 좀 많이 바꾸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그 MR이었는데 아까 20mm 넘어갔다. 헷가다가 이제 지금 넘어간 겁니다. 이거 권상기가 이 위에 설치되는데 완전히 눌린 거죠 지금. 이런 경우도 요 사진 보시면 좀 확인하겠죠. 얘가저는 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4.6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 4.6도니까요.
이런 인입구에 이제 로프가 이제 간섭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앵커 볼트가 이제 풀려서 승강기 지나갈 때마다 소음이 나겠죠. 타타타타타타 소음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내일에 고정 볼트가 없는 상태들. 내일이 이제 뭐 우기철이나 습기가 많은 데 있다 보면 이렇게 부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식되면 요즘은 이제 지적하죠. 과거에 이제 건설사들이 몰랐던 거예요. 왜 안에 들어가서 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균형 체인을 설치하셨는데 이게 균형 체인 설치하시면 그냥 설치하신 게 아니고 체인을 한쪽을 걸고 쭉 올려서 한 장시간, 1시간 이상 방치를 하셔서 그 다음 부에 체결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체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크류 방식으로 이제 형태가 설치가 되고 얘가 이렇게 설치되면 유동이 심합니다. 유동이 심해서 벽을 한 번씩 빵땅땅 치는 경우가 발생해요. 어쨌든 소량하고 어쨌든 안 세우면 거의 균형 체인이 잘못 설치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됐을 때는 이게 유동이 심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때리는 거죠. 이것도 많이 나와요. 설정이 잘못된 거죠. 가속 구간하고 감속 구간의 설정 상태가 틀린 겁니다. 최근에 어느 저희 지적사항 거 보고서 보니까 보통 이제 가속 구간 감속 구간의 시간차는 한 4에서 7초, 빠르면 4초면 제일 좋은데 한 7초 이내 쪽으로 좀 설정해 놓으신데 최근에 어느 업체에서 설치한 건 한 20초 나온 거 있어요. 가속 20초, 감속 20초. 엘리베이터 설치한 건지 아예 설정을 잘못된 거죠. 속도 한 150m짜리인데 처음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착상 기준이 당연히 이제 초과한 건 이제 10m 이내에 관리하고 심한 데, 그러니까 좀 품질이 높은 데는 5mm에 이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도화의 문틀 선택, 아까 상하, 좌우, 중간 이거를 전층을 다 측정을 해서 이 층수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보고 도화의 상태가 이격 상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도 층 버튼 사태도 다 저희가 일일이 다 층마다 설치가 돼요. 여기 이렇게 그 좀 돌출되면 최대한 좀 좋으면 되는데 이 뒤가 전선으로 기판하고 전선하고 이어져 가지고 이 전선이 이제 버튼 쪽에 좀 물리다 보면 꽉 치면 이게 돌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포함해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진단한 사례들을 이제 그 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현대엔지니어이 이 현장 때문에 저희하고 협약을 맺는 건데 집단 민원이 발생한 데 상태예요. 일단 제동거리가 너무 짧았습니다. 브레이크 잡으면 허리가 나갈 정도로 이제 저희가 타도 충격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근데 브레이크 라인이 마모가 또 돼 있더라고요. 요즘 방식은 브레이크 열리고 출발하고 도착할 때도 전동기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모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비정상 마모가 발생한 거죠. 이제 카상부의 쪽에 봤는데 여기 이제 도르래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이 고정이 덜 된 상태였습니다. 이거 고정이 안 되니까 여기 끼울어진 거예요. 끼울어주고 다 풀려 있는 거죠. 지금 볼트랑 볼트는. 여기가 또 특이하게 제조 불량이 나왔어요. 제조 불량이 이제 도르래가 진동이 하도 심해서 저희가 봤는데 못 찾고 있다 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실제 봤는데 로프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도르래 자체가 달걀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거예요. 달걀형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로프 자체의 진동이 카로 전달돼서 심한 이제 진동을 발생한 거였죠. 당연히 이제 장력도 안 맞았고 로프에 이제 장력이라 가지고 모든 로프에 균등하게 이제 하중을 받아야 하는데
특정 로프에다만 하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로프는 이제 하중 못 받는 상태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고정판인데 로프의 고정판이 용접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용접으로 딱 고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하고 간 거예요. 이거 한 드라이버로 살짝 하면 로프가 다 밀려버린 거죠. 고정판 자체가. 그리고 분할핀에 대한 이제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당연히 이 부분도 지금 뭐 여기 확대해서 안 했는데 이게 누운 겁니다, 완전히. 이거 제대로 설치 안 하니까 이제 삐져나온 상태들이고요. 여기가 좀 아파트가 여러 대 있는데 한 20대 가까이 되는데 20대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딱 3대만 그랬습니다. 특정 작업자가 한 게 이렇게 이제 말썽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틈새도 당연히 불량했고요. 밑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시는 밑에 이제 방진 고무라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체결이 다 안 된 상태예요. 저희가 이제 진단할 때 칸에서 발로 이렇게 싹 물면 그 박스가 뒤로 밀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진동 기준값도 초과되고 아까 이제 진동이 심하니까 일부러 이제 속도를 줄여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밸런스나 과부하 감지 상태도 원활하게 돼 있지 않는 상태고 여기가 세 대를 저희가 진단했는데 세 대 다 문제였어요. 제어 설정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화가 닫히고 승강기가 이제 출발해야 하는데 도화가 닫혔는데 출발 안 해요. 안 하고 수초 한 몇 초 있다가 그때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할 때는 정상이에요. 브레이크 닫히고 도화 열리고. 근데 다음 경기 갔더니 이제 여기에 여기 이쪽 앞쪽은 정상인 출발할 때 정상인데 도착했는데 문을 안 열어요. 문을 안 열고 한 수초 있다 열리고 이제 도화가 열리고 또 한 대는 양쪽 다 그런 겁니다. 양쪽 다 그래가지고 제어 설정이 이제 불량한 거고요. 도화 스위치의 상태가 전층이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주먹으로 살짝 이게 톡톡톡 치면 엘리베이터가 쓰는 거죠. 쓰는 상태가 발생했던 거고요. 아까 이제 체인을 대충 설치해서 꼬임 상태. 내일의 고정 볼트가 누락입니다. 누락. 그리고 각동 전기에 관련된 접지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이 접지가 안 닫히면 어느 고장이 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전기적 고장을 예방하면 접지를 확실하게 물려줘야 하는데 접지 자체가 전층에 걸쳐서 안 잡힌 상태. 그리고 전선이나 이런 게 간섭되고 롤러 조정 상태가 그러니까 부실 사례가 많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발생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LH 쪽하고 했던 건데 청소 상태도 당연히 보고요. 이게 이제 모 업체에서 계속 이제 설치 상태에 보는데 모 업체에서 아마 1년 넘게 저희한테 시달렸을 겁니다. 나가는 현장마다 저희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 건성의 고정 볼트를 지적했으면 지금 여기는 조금 튀어나오는데 나사산이 한 2개 반 정도 여유 나사산이라고 해가지고 여유 길이를 두셔야 하는데 일자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직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설치 안 했는데 이제는 또 내일 쪽에서 이게 또 발생을 해요. 내일 쪽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 걸 저희가 봐가지고 전 현장 이제 다 바꿔야 합니다. 전층에 대해서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여기 이제 여유 나사산 거의 없는 겁니다. 지금 나사산지가. 그리고 도화의 면이 일치돼 있는지 기본이죠. 면이 당연히 일치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이게 도르래 고정판이 겉에서 보면 고정된 것 같이는 보여요. 근데 안쪽에서 저희가 보는데 다 풀려 있었어요. 이거는 작업하다가 안 조이신 거죠. 안 조이신 게 다행히 지금 이제 진단 때 발생해가지고 이제 조치가 됐고 뭐 이런 거는 뭐 컵 공사 중에 파손이 된 거고 하나는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거 사진이 좀 잘 안 나오는데 물이 유입이 돼서 이 IC 소자들이 다 부식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당연히 정상으로 했지만 이게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는 상태가 돼 있던 것도 미리 이제 기판을 교체를 한 거죠. 뭐 차단기에 이제 정기적인 이제 쇼트라고 했죠. 누전이 발생한 거, 스위치 조정이 잘못된 거, 그리고 이동 케이블하고 여기 이제 카하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거고요. 중요한 사항만 좀 보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 방진 고무가 있는데 방진 고무 역할을 지금 못하는 상황입니다. 볼트가 그 다음에 그 철판에 닿아서 여기에 있는 이제 진동을 흡수하는데 진동이 흡수 못하고 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역할을 못하는 거. 당연히 간섭 이런 것도 되게 좁은 상태죠. 이렇게 되면 앞 안에서 유동이 생기면 여기 지금 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프의 이제 체결 방법, 덕트의 커버 여기 같은 거는 들조 있는 거죠. 제품 규격에 안 맞는 볼트를 갖고 이제 설치한 상태입니다. 요것도 많이 나와요. 이제 킹크라고 해가지고 로프가 한번 꺾인 겁니다. 그래서 꺾여가지고 변형의 상태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진단 나오면 요게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설치 과정에서 뭐 두 가지 경우죠. 제조 과정에서 잘못되는 거고 설치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데 대부분 운반 과정, 그러니까 설치하면 이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 로프를 끌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게 로프가 반대로 꺾이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커버 잔해 있는 거 쇼트가 안 나봐요. 새 건데 벌써 불어버린 거죠. 전기 단자가 접촉이 좋지 않는 제품 상태인데 그러면 신품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신품을 교체 않고 현장 이제 방치된 상태고. 여기는 로프 고정, 그러니까 레일 고정 볼트들이 이제 누락된 거고요. 아까 같은 이제 커버가 없으면 철판 마감 시공을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보기 흉합니다. 그리고 그 앵커 볼트를 하고 용접을 한 다음에 용접 자리에는 무조건 도색 처리를 하셔야 하는데 도색이 누락되고 넘어간 거고요. 여기 같은은 볼트가 부러주셨나 봐요. 안 빼고 그냥 가버린 거죠. 안에서.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버튼의 위아래 버튼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상승 버튼이 아니고 하강 버튼이고요. 그러니까 상승 버튼 자리에 하강 버튼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장애인력이 음각이 이런 식으로 밑에 있어야 이제 정상적인 거거든요. 여기 같은 위에 있는 거죠. 엔코더 배선 상태도 불량한 상태고. 약간 이제 염접이 돼 있었는데 염접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용접부의 도색.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아까 앞전에도 설정했는데 가속군하고 감속군의 설정 상태가 불량하는 경우. 그리고 도르래에 관한 이제 볼트가 풀려 있죠. 요거는 규격이 아니고 완충기에 오일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그 기계 소음이 이제 기준을 오버하는 경우들이 이제 꽝꽝 소리 나는 거고. 여기 또 보시면 설치 과정에서 어디 걸렸겠죠. 걸려가지고 이제 손상이 됐는데 손상되면 신품으로 교체해 주셔야 하는데 신품이 아니 그냥 전기 탭으로 감아놓은 겁니다. 이제 흡은재가 이건 이제 겨울철에 저희가 진단을 하다 보면 겨울에 생산하는 제품들이 본드가 잘 안 붙나 보더라고요. 그때 흡은재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도르래 우리가 그 부분에 볼트가 다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로프 손상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요즘 덜 묻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앵카 볼트가 이제 묻혀야하는데 이거보다 과도하게 돌출되는 경우도 있고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정 그 앵커 볼트의 사이즈를 알아야지만 보통 한 80mm, LH는 80mm 하는데 통상 한 60mm 이상은 묻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에 대한 강도가 나오거든요. 특허는 저희 갔을 때 안전 라인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무효화돼 가지고 안전 라인이 이제 잡혀 있는 상태를 저희가 본 거고요. 덮개가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덮개가 설치돼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없죠. 마감 상태가 이제 미흡한 거고 이것도 장기간 이제 그 설치 과정에서 이거는 제조 도색 불량인 것 같아요. 도색 불량. 이것도 겨울철에 설치된 것들은 도색이 잘 벗겨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도 안 해놓고 이제 간 경우, 따님 이제 비트 누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같으면 지금 브레이크 플런저가 조정이 하나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떠 있죠. 여기는 풀어져 있고, 이 스위치는 무효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정형 이제 접지선이 연결이 안 된 경우 전용 접속 단자를 쓰셔야 하는데 단자 없이 그냥 날선으로 고정된 경우, 장력이 이제 불균형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이런 식은 이제 전기 배선이 지금 늘어진 상태죠. 이러면 이제 로프에 이제 닿겠죠. 닿기만 하면 좋은데 어느 때는 끌고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고장이나 사고로 발생해지는 거죠. 이거는 스위치가 볼트하고 이제 간섭되는 겁니다. 고정을 불합격하고 간섭돼가지고 소음 나는 거고, 이제 볼트가 풀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최초 설치할 때 뭐 설치 현장에 다니면 먼지 많고 파손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는 LH 같은 이제 전용 카바를 이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휘었죠. 브라켓 자체가 이제 가이드 롤러 자체가 잘못 설치된 경우고요. 중복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건축 사항인데 바닥 마감이 잘못된 경우, 이런 하드웨어의 체계가 다 부식이 됐죠. 부식되고 여기 뭐 이탈 방지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설치가 안 된 경우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여유 나사산이 없는 데가 특정 업체뿐이 아니고 많이들 나오는 상태입니다. 태우는 풀리고 이런 것들이 많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새 제품인데 벌써 이 사이에 닿아서 좀 놀라가 그냥 이상 마모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균형 체인 자체가 한 요 정도쯤에 설치돼야 하는데 브라켓 자체가 여기 다니까요. 다니까 일부러 끌어 당긴 겁니다. 닿지 말라고. 볼트 빠지고 누른 고정판이 우리가 위에서 이제 하중을 감지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풀려니까 다 밑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어 문틀 틈새에도 이제 기준 추가. 도어슈가 한 개 누락된 사진이고요. 건축적으로 이제 건축 거푸짐이죠. 거푸짐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 안 된 상태. 요즘은 이제 많이 안 납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많이 발생하는데
소방용 엘리베이터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방용이든 일반용이든 저희는 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방적 구조로, 그러니까 이 전기선이 위에서 꽂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꽂혀서 그 물의 유입이 위에서 떨어진 물에 의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방적 구조로 설치하라고 합니다. 접지가 안 잡아져 있는 승강기들이 많아요. 접지가 제어 반에도 잡아야지만 카상부에도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카상부에 보면 요즘은 카상부 이제 카드와 구동 장치가 인버터로 구동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접지를 안 잡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턱끼리 저희가 도체 제품은 저희가 딱 되면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스파크가 발생되고 누설 전류가 막 생기는 거죠. 찌릿찌릿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요. 그리고 이동 케이블에 이제 상부에 이제 전용 고정대가 있는데 풀린 경우죠. 체인이 짧게 설치된 겁니다. 짧으면 이제 바꾸야 하는데 그냥 하고 가신 거죠. 또 짧은 경우는 또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애초에 이제 그 실측을 계산을 잘해서 해야 하는데 짧게 오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의 역사입니다. 지하철에서 고장일 발생을 계속 하는데 이제 못 잡는 거죠. 사람이 뭐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막 갇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가서 사정사정해서 저희도 진단 일정을 급하게 빼서 이제 가기는 했는데, 저희가 진단할 그 일정 잡기 아예 한 열흘 동안은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제 봤습니다. 저희가 봤는데 이거 고친다고 해서 다 고치시는 거예요. 인버터도 바꾸고 뭐 기판도 다 바꾸고 그 비용만 한 1,000만, 1,500만 정도 벌써 쓰셨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스위치예요. 스위치가 조정이 잘못돼서 안에서 저희가 손으로 탁 이 정도만 해도 도어가 열려버리는 거죠. 반대로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어 자체에 대한 그 조정 상태라고 했죠. 조정 상태가 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1,500만 원치 바꿨습니다. 부품을. 아마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또 다른 역사인데 로프 소선이 파단된 경우 용접부 자체가 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일하고 레일 브라켓 사이가 2.5m 정도 사이에 설치하셔야 하는데 한 4m 정도 된 거죠. 간혹 빠진 경우도 발생하고요. 제가 울산 옛날 포항 지진 가서 그때 봤는데 거기는 중간에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5m 간격이 돼버린 거죠.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가 누락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진단하면서 제일 힘든 현장이었습니다. 못 찾을 뻔한 현장이었는데 그 부산의 구청 사옥이었습니다. 구청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사람이 갇힌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인데 한 달 동안 내내 진단을 할 수는 없고 진단을 한 며칠 동안 하는데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상할 수 있는 게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주고 다시 보자 하니까 이 구동 베어링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작동이 안 돼서 도어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얘가 도어를 안 열고 사람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때 이거 바꾸고 지금은 고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그 전형적인 보수가 불량한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브레스 로드라고 해가지고 저희의 그 전체 하중의 8분의 3을 지탱하는 요 경사봉이죠. 경사봉이 네 군데 설치되는데 이 네 개가 다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상태로 수년간 운행을 하셨어요. 수년간 운행을 하는데 뭐 요건 뭐 정리형 불량 이게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신 거거든요. 풀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카바닥이 휘어서. 그러니까 카바닥이 휘다 보니까 도화가 쏠리는 겁니다. 도화 쏠리니까 닿는 거죠. 이제 이거 왜 닿지? 그랬더니 유지보수에서 날립니다. 그라인더로 날리고 이 상태로 또 써요. 이제 점점 더 꺾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꾸세요. 그때 한 거고요. 요 네 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이 있더라고요. 바닥에 방치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 네 개 때문에 승강기를 바꿨습니다. 여기는 설치가 얼마 안 된 현장이었는데 진동이 심하다고 해서 그때 아까 코레초에 저희 용역 받았다고 해서 제일 나쁜 승강기를 좀 니들이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실시하고 뭐가 잘못된지 보겠다 해가지고 한 중에 하나의 현장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빔이 하나가 아니고 지금 두 개예요. 이쪽 빔이 이쪽 빔 위로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용접으로만 고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뜨죠. 떠버린 상태가 발생하고 이때 안 발견했으면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용접 부위가 터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시방하고 이제 기준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적은 하는데 그 특정 업체의 진동이 너무 심하다고 LH 쪽에서 이제 그 자문을 좀 저희 쪽에 해달라 해서 저희가 떠서 봤더니 이제 현장을 봤죠. 현장을 봤더니 승강기가 요 사이에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요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여기 요 빔을 보시면 요 날 위에 날 하나에 승강기 전체 하중의 절반 이상은 얘가 하나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구조가 자체가 약하니 보니까 거기서 조금만 떨려도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감시급 방안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게 일단 여기의 부분을 리브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장 용어 빠치라고 해가지고 양쪽을 다 대줘, 몇 군데 다 대줘가지고 요 작업을 먼저 시켰고요. 요 부분에 로프 진동이 그대로 카로 구동되는 거를 요 사이에 방진 고문을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요거 작업을 하니까 기존 대비 최대 70%까지 진동이 이제 개선된 사례입니다. 제가 좀 빨리 좀 쉬시라고 다음 시간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쉬시라고 좀 급하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공단 진단 컨설팅실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